이곳에서는 폭력 범죄자의 50%가 출소 후 5년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곧 겪게 될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핀란드 정부가 살인범, 마약상 갱단 조직원들을 위해 맞춤 설계한 휴양식 교화입니다. 오늘 기자폴은 이 감옥에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이곳의 사법적 역설을 직접 체험합니다. 핀란드는 6년 연속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최고 수준의 살인율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남용은 매우 높은 남성 범죄율을 낳았습니다. 핀란드 사법 제도의 핵심 원칙은 교화를 우선하고 처벌은 부차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지역사회에서 형을 집행합니다. 가장 위험한 부류만 이 킬마코스키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빽빽하게 설치된 감시 카메라, 겉모습은 중범죄자 수용소에 대한 모든 상상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폴의 뒤에서 철문이 닫히자 그가 감지한 것은 자유롭지만 위험한 공기였습니다. 첫 절차는 알몸 보안 검사입니다. 교도관은 멀리서 보기만 할 뿐 손댈 수는 없는데 이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수감자의 6%가 마약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금지 물품을 입안이나 몸속에 숨기기만 하면 쉽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들도 이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폴은 수감구역으로 안내됩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복대는 키 185cm가 넘고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갑도 차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둔 것도 없이 그저 먹잇감을 재듯 이 신참을 훑어보고 있을 뿐입니다. 수감구역에는 냉장고와 TV,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직접 요리하는 것까지 허용됩니다. 감방 14개의 중범죄자 18명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에는 물리적 차단이 거의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점은 수감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감방 안에 카메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에는 들여다보는 작은 창조차 없습니다. 이는 폭력이 자라기 좋은 완벽한 온상이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오로지 당사자들의 자제에만 맡겨집니다. 누군가 폴을 못마땅해 해 감방에서 때려 죽인다 해도 교도관들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톤이라는 남자는 방금 싸움을 끝낸 참입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수감자의 앞니 2개를 날려버렸습니다. 장소는 바로 감시가 없는 그 감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는 예전에 그를 배신했던 부하였습니다. 뒷세계에서는 배신을 피로 갚아야 합니다. 토니는 이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맞은 죄수들은 분노를 삼킨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교도관들 역시 증거가 부족해 아무 처벌도 내릴 수 없었다. 폴은 토니와 그의 룸메이트가 폭력적인 빚독촉으로 수감됐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망치로 채무자의 손발을 짓뭉갰다. 차로 여러 차례 깔아뭉갰고 마지막엔 활까지 쏘며 마무리했다. 그토록 잔혹한 짓을 토니는 어딘가 자랑스럽다는 듯 이야기했다. 그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폴의 순진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폭력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피해자 한 명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토니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3년이었다. 몇 달 뒤면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교도소장의 신념은 교화 조치가 강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죄수 개인의 성장 의지에 있다. 그 결과 교도관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됐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주고는 자취를 감춘다. 이후 시간은 전부 죄수들에게 맡겨진다. 대부분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고 운동을 한다. 토니는 헬스장의 단골이었다. 그는 220kg, 바벨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의 근육질 몸은 감옥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폭력의 자본이었다. 감방에서 그는 게임패드와 펜으로 직접 문신기계를 만들었다. 일회용 면도기를 녹여나온 그름을 잉크로 썼다. 그는 예술가처럼 자기 몸 위에 폭력적 토템을 끊임없이 완성해갔다. 물론 변하려는 사람도 있다. 얀이라는 남자는 이미 6번이나 감옥에 들락거렸다. 이번에는 마침내 교도소 작업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핀란드 전통 카페 제작의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형기의 절반을 넘긴 그는 바깥 세상이 마약과 폭력으로 가득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오히려 감옥의 평온함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날 이유가 생겼다. 면회 소개팅을 통해 그는 사랑을 얻었다. 여자친구가 매일 보내오는 편지는 그가 새 사람이 되려는 버팀목이 됐다. 그는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두었다.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에 불과하다. 더 많은 이들이 출소 불안에 시달린다. 그들에게 감옥이야말로 집이고 바깥 세상은 오히려 감옥이다. 50세 이제 오도마. 그는 15살에 처음 수감됐다.
그 뒤 23년을 쇠창살 안에서 보냈다. 그는 모두 수십 번 복역하며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교도소를 전전했다. 가히 감옥 세계의 여행가라 할 만하다. 그는 특히 핀란드 교도소를 좋아해 이곳에서만 11번이나 복역했다. 편안한 환경, 느슨한 관리, 그리고 처벌의 부재가 낳은 결과였다. 이 감옥을 기묘한 악순환의 고리로 만들었습니다.